가난한 양반 복만이는 장인 집에서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장인 집에는 한 어여쁜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과 마음이 동한 복만이는 과거 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후미진 별채로 거처를 옮기고는 여종을 은밀히 불러 매일 정을 통하였다. 이렇게 매일 하니까 너무 좋구만 그려. 그러던 어느 날 여종과 잠이 든 복만이는 그만 늦잠을 자고 말았다. 그런데 그때 이 사실을 알게 된 장인이 하인들을 데리고 복만이를 찾아왔다. 복만이 그 안에 있는가? 여지껏 안 일어나고 뭐 하는가? 당황한 복만이는 급한 나머지 이불로 여종을 돌돌 말아 방 안 모퉁이에 밀쳐두었다. 방에 들어온 장인이 이를 보더니 말했다. 아니 방도 좁은데 이불을 왜 저기 세워 놓았는가? 저 이불을 실ong 위에 올려놓거라. 하인들이 이불을 당기자 알몸의 여종이 방바닥에 나동그러졌다. 이를 본 복만이는 당황한 얼굴을 하며 말했다. 벌거벗은 여종을 감추는 게 정말 어렵다 어려워. 옛날 색을 밝히는 어떤 스님이 기방에 들러 재미를 보고 가려고 하였다. 홍춘이, 나는 홍춘이 없이는 못 산다. 그런데 그때 느닷없이 누군가가 들이닥쳤다. 홍춘이 안에 있어. 나 포졸 길쌈이요. 아니, 이 시간에 포졸이라니. 스님, 얼른 침상 밑으로 몸을 숨기시지요. 홍춘이 잘 있었어. 겁나게 보고 싶었구려. 기생의 방 안으로 들어온 포졸은 이런저런 잡담만 늘어놓을 뿐 자리를 뜨려 하지 않았다. 이에 기생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포졸 나리께서 이 시간에 어쩐 일로 납시었어? 그야 당연히 우리 이쁜 홍춘이 보러 왔지. 근데 포졸 나리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는데요. 그래? 궁금한 것이 뭔지 말해보시게. 만약 스님이 기방에 출입하다가 들키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긴. 파괴한 죄로 소중이를 자른 다음 참수형을 당하는 것이지. 침상 밑에 숨어서 이 말을 들은 스님은 간이 콩알만해졌다. 포졸은 기생을 희롱하는 기색이 역력하더니 이윽고 두 사람은 침상으로 가 재미를 보려고 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또 한 번의 인기척이 들리는 것이었다. 홍춘이 안에 있어? 나 포도대장이요. 포도대장님이 오셨어요. 이런 큰일이 나버렸구만. 순식간에 얼굴이 사색이 된 포졸은 기생이 시키는 대로 침상 밑으로 몸을 감추었다. 동시에 문이 열리면서 포도대장이 안으로 들어왔다. 어느덧 정색을 한 기생이 포도대장에게 물었다. 아니 포도대장님, 이 시간에 어인일이신가요? 어인일은 우리 홍춘이 보러 왔지. 근데 포도대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만약 스님이 이런 곳에 출입하다가 발각되면 어떠한 벌을 받게 되나요? 포도대장이 말했다. 그야 불도로서 규율을 위반했으니 곤장 20대를 맞고 추방을 당하게 되겠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침상 밑에 숨어있던 스님이 기어나와 포도대장에게 말했다. 포도대장님, 어서 소인을 잡아가십시오. 어서요. 저 밑에 있는 포졸에게 잡히면 소중이가 잘리고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어느 날 박진사댁 마님이 여종과 심한 언쟁을 벌이게 되었다. 화가 난 마님은 끝내 여종을 쫓아내기로 작정했다. 내 인연, 당장에 이 집을 나가거라. 하지만 여종도 지지 않았다. 흥, 내가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고요. 여종은 즉시 보따리에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짐을 다 챙긴 여종은 일어서면서 마님을 노려보았다. 여종은 아직까지 분이 덜 풀린 모양인지 심술궂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마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나리께서 그러시는데 음식 솜씨로 보나 집안일 하는 것으로 보나 마님보다는 쇳내가 훨씬 더 낫다고 하던걸요.
여종의 말에 진사마님은 그저 눈만 흘길 뿐이었다. 그러자 여종이 이번에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것뿐인 줄 아세요? 밤에 그거 하는 제주도 마님보다는 쇳내가 훨씬 뛰어나다고 그러던걸요. 인내심의 한계가 온 마님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뭐라고? 나리가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 내 인연 어디 두고 봐라. 만일 그 말이 거짓이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여종은 이를 악물고 노발대발하는 진사마님의 표정을 고소하다는 듯 한동안 살펴보더니 잠시 후 얄밉게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니요, 나리가 아니라 행랑채 오서방이 그러던걸요. 옛날 어떤 사람이 아내를 잃고 10년째 호라비로 지내다가 다시 새 장가를 들고 싶었다. 그래서 중매쟁이를 통해 어떤 참한 과부가 있다는 말을 듣고 재혼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처음부터 과부인지는 알고 재혼한 것이긴 하지만 혼례를 치른 다음 첫날 밤에 신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얼굴에 주름이 심한 것이었다. 신랑이 신부에게 물었다. 솔직히 말해보시오. 당신 올해 몇 살이요? 내 36이라고 들었는데 아무리 봐도 더 들은 것 같구려. 신부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사실은 46입니다. 신랑은 눈살을 찌푸리며 아니 그러면 어찌 36살이라고 했소? 그리고 방금 46이라고 했지만 내 눈은 못 속여. 아무래도 더 들어 보이니 진짜 나이를 말해보구려. 그 말을 들은 신부는 다시 말했다. 사실은 54입니다. 속여서 기분이 언짢으시겠지만 용서하십시오. 제가 나이는 조금 들었지만 요리도 잘하고 집안 살림이든 뭐든 다 잘합니다. 평생 지아비로 섬기고 따르겠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허허 이거 참 54살이면 나보다 나이가 훨 많은데. 그런데 신랑은 신부의 나이가 그것보다 더 들은 것 같아 몇 번을 다시 물어보았으나 역시 똑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 더 이상 실토하지 않았다. 신랑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 궁리 끝에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신랑은 시치미를 뚝 떼고 벌떡 일어나더니 옷을 주워 입기 시작했다. 아니, 지금 나를 두고 어디로 가시려고요? 신부가 묻자 신랑이 말했다. 내가 깜빡 잊은 게 있는데 장독대에 가서 고추장독의 뚜껑을 단단히 덮고 와야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쥐들이 고추장을 물어가 하나도 남지 않을 테니. 그 말을 들은 신부가 황당하다는 듯 말했다. 내 참 별 희한한 소리를 다 듣겠네. 내 나이 70이 넘도록 쥐가 고추장 물어간다는 말은 처음 듣는데. 어느 마을에 색을 밝히는 처녀가 있었다. 어느 날 처녀는 결혼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큰 소중이를 가진 신랑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점쟁이를 찾아가 물어보았다. 목소리가 가느다란 남자를 만나면 틀림없이 큰 소중이를 가지고 있을 것이야. 여자는 어찌저찌하여 인물도 준수하고 괜찮은 남자 중에 특히 목소리가 가는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다. 그런데 밤에 그것을 할 때마다 남편의 가느다란 목소리는 정말로 못 들어줄 지경이었다.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라. 황홀해 죽겠네. 아내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흥이 다 빠져버려 더 이상 진도를 나가기가 어려웠다. 이제 그만합시다. 도저히 못 들어주겠네. 고민 끝에 보이는 남편과 상의를 하고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갔다. 그러니까 그거 할 때 목소리가 너무 듣기 싫다는 말이군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소중이를 조금 잘라내야 합니다. 부인이 고민하고 있는데 남편이 말했다. 당신의 정 내 목소리가 듣기 싫다면 까짓것 당신을 위해 조금 잘라내도 상관없어. 그렇게 의원은 남편의 소중이를 조금 잘라버렸다. 그리고 나서 부부는 다시 밤일을 하게 되었다.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부인은 남편의 목소리가 굵직해져 듣기 좋긴 한데 소중이가 작아져 전처럼 흥이 나지 않았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전보다 더 못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남편의 목소리가 가늘어도 좋으니 의원을 찾아가 다시 원래대로 소중이를 붙이기로 하였다. 그렇게 다음 날 의원을 찾아가 물었다. 의원 날이 전처럼 흥이 나지 않아서 그러는데 아무래도 저번에 자른 것을 다시 붙여야겠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소중이를 붙여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의원이 당황하며 말했다. 안 됩니다. 그것만은 절대 안 돼요. 다시 못 붙여요.